공수 네. 선생님한테 공수. 예. 모두 같이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지금 자리는 온라인이지만요. 이 수업을 할 때 마이크 다 켜놓고 그냥 앉아 있으면 뭐 별로 멀다는 감이 안 와요. 멀다는 감이 안 오고 편안해집니다. 조금 지나면. 제가 지금 오늘도 수업을 지금 낮에 5시간을 했어요. 5시간을 하고 지금 6시간째 시작인데 저 강원대 수업을 3시간 했거든요. 오후에. 3시간을 하는데 그냥 거기 인원이 많지 않아요. 인원이 4명이에요. 4명이 하는데 다 켜놓고 그냥 뭐 대화하듯이 해요. 대화하듯이 하고 3시간 수업인데 한 1시간 반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또 이제 마주하고 그러는데 서로 뭐 토론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서로들 금방 가요. 예, 금방 가가지고 모두 재미있어 하시고 그러거든요. 예, 지난번에 우리 개사전 예, 상 5장인데요. 예, 상 5장인데 앞에 한 줄 읽고서 끝났어요. 그 이름 일양 지위 도니 계지자 서냐오 성지자 성해라.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일러서 도라고 한다. 한 번 양하고 한 번 음한다는 거 보니까요.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도 양이고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거고요. 예, 파동도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거고. 예, 이렇게 굴신 그러니까 구불구불 파동쳐 가는 거요. 그런 것도 그렇고요. 또 한 번 잠잠해 있다가 딱 발동하는 것도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이름이량 지위라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남녀, 하늘, 땅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물리적인 힘이나 그런 개념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계지자 서냐오. 예. 이것을 이어나가는 것을 일러서 선이라고 한다. 예, 선은 여기서 우리 착할 선 이렇게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잘할 선이라는 의미도 있고 잘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뭐 잘하는 거다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성지자 성해라. 그것을 이루는 것을 일러서 성이라고 한다. 그럼 이 성은요. 천명지위 성이요라고 하거든요. 저기 중용에서요. 천명지위 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요 성은 천명을 받아서 이룬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화면도 해주세요. 뭐요? 공유. 그래요. 공유 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겠다. 네, 화면 공유요. 네, 화면 공유는 조그맣게 할게요. 네. 어때요? 이 정도면? 되게 잘 보고. 잘 보여요? 예. 어디 한번 봐봐요. 끝내준다, 야. 끝내주네. 예. 지금 제 거는 화면이 코딱지만큼 비친 거예요, 이게.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금 이 전체 화면에 지금 네. 요만큼만 비친 거야. 근데 이거는 봐, 이거. 예. 핸드폰에서 보니까 아주 뭐 볼만큼 좋네요. 예. 그래요. 이렇게 놓고 보면 좋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이름 일양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게 이름 일양으로 들어오냐 하는 얘기예요.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제가 주요 공부를 하다 보면 각자 그 미리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들린다는 얘기 했잖아요. 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인자견지에 어진자가 이것을 보고서는 위지인하며 아 이건 인이야 라고 말하며 지자견지에 지혜로운 자가 이것을 보고서 위지지요 아 이건 지혜야 라고 말한다. 예, 지금 뭐를요? 이름이량하는 그것을 보고서 이것을 다시 이런 공부 안 한 일반 사람들은 백성은 일용이 부지라 늘 사용하지만 알지 못한다. 이것을 백성은 일용이 부지라 일용 날로 쓰는 거죠. 날로 쓰지만 알지 못한다. 고로 그래서 군자지도 선의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일양하는 이 도가 도를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여기서의 선자는 생선 선자인데요. 여기서는 드물선 그럽니다. 드문드문하다 할 때 쓰는 그렇게 쓰입니다. 예. 어진 사람이 봄의 인이라고 이르며 지혜로운 사람이 봄의 지라고 이르고 백성은 이것을 날마다 써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아는 사람이 드물다. 앞에서 말한 이름 일양 지위 도를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어진 자가 이것을 보면 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지혜로운 자가 이것을 보면 지혜롭다고 할 거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진 자와 지혜로운 자는 성인은 아닌 겁니다. 왜? 한쪽 측면밖에 못 보잖아요. 한쪽 측면밖에 못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천문학자가 주역을 읽으면 아 이건 천문학이다 라고 말할 거고 풍수지리학자가 주역을 읽으면 이건 풍수지리학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주역을 읽으면 이건 의서야 라고도 말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공부 처음 할 때 제 눈으로 이거를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야동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소녀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보통 야동으로 하는데 그게 의서예요. 의서 그것도 의서고 그 자기 그 뭐라 그래 강장술이라 그러나요? 건강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써 있는 의서인데 예 저는 주역을 읽으면서 딱 그거하고 딱 겹쳐지더라고요. 사람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예, 무슨 소리냐면 주역은 말하는 사람은 한 입으로 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수준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10년 넘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요번에 새롭게 들으시는 분도 모두 다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 그 귀에 들리는 게 다른 게 들립니다. 같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읽을 때마다 저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 읽을 때마다 다르게 들립니다. 그건 이 주역이 당연한 겁니다. 주역을 배운 사람이 쓰임에 관해서예요. 그릇이 큰 사람이라면 크게 쓰일 테고 작은 사람이라면 작게 쓰일 겁니다. 공학도가 이 주역을 읽는다면 새로운 자연 법칙을 유추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예, 기상학자가 이걸 읽었다면 아마도 더 정교한 기상 예측 모델을 여기서 또 유추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주역은 우주 삼라만상 그냥 모든 것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너무 거창하게 말을 써놨는데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우주 삼라만상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돌아가는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는 이치를. 그러니 당연히 누구든지 주역에서 말하는 자연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먹고 자고 싸고 이런 당연스러운 이치이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이며 모든 인간을 포함한 만사 만물은 주역의 이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제가 학교에 가서 이제 철학 공부를 해보니까 뭐 소크라테스가 뭔 소리를 했고 니체가 뭔 소리를 했고 부처님이 뭔 소리를 했고 그 소리 듣다가 머리가 좀 띵해 사실은 처음 듣는 소리 했어도 한참 듣다가 이 얘기는 주역에 나오는 어떤 얘기하고 같은 소리네 하고서 이해를 하면 그냥 그러고 끝냅니다. 나중에 레포트 쓸 적에도 그래요. 쓸 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얘기는
주역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통하는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또 교수님도 처음에는 주역에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뭐 이러다가도 이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예. 다만 이것이 이렇게 정교한 이치 안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백성은 날마다 쓰지만 그 날마다 쓰는 것이 주역의 이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서 삶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역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드물다. 예, 모든 세상 만사 만물이 이 이치를 벗어나지 않지만 그렇다는 것을 깨달은 이는 성인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 세상 모두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요. 혀는 드러낸다는 소리고요. 이 저는 저기 모든이 아니고요. 저 지어입니다. 지어. 저기 어조사자 지어를 대신 한 거예요. 요거는 잠깐만요. 이건가? 요거 대신자입니다. 그것을 인해 드러내고 예. 그 용의 쓰임에 갈무리해서 예, 갈무리해서 고는 요거 북고자인데요. 울리다, 두드리다, 고무진작시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 만물이 불여 성인동우 하나니 예, 만물을 울려서 예, 불여는 같지 않음이고요. 성인과 같이 근심하지 않는다. 여기 그렇다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사람은 안타까워하는 정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은 자연은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런 게 없습니다. 어디에 나오더라? 하늘은 사람을 뭐 부지깽이처럼 생각한다 그러던가 저기 지푸라기 인형처럼 생각한다든가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늘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그 얘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덕 대업이 이 무성한 덕과 큰 일이 업이 지의 제라. 지극하기도 하구나. 요 제자는 요거 그러니까 저 감탄사로 쓰이거든요. 감탄사로. 지극하기도 하구나. 요 이제 예, 그렇죠. 지의 제라. 그렇게 쓰입니다. 예, 저 인을 나타내며 저 용을 감추어서 갈무리해서 쓰임을 갈무리해서 예, 천지는 만물을 고동하되 성인과 더불어 한 가지로 근심하지 않으니 무슨 소리냐면 자연은 세상을 좌지우지하지만 인간처럼 측은지심이 없는 겁니다. 측은지심이 없다. 예, 그리고 성한 덕과 큰 업이 지극하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늘은 우리 저 여름에 더워서 죽겠다가도 소나기 한 줄기 쫙 오면 시원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더워서 죽겠다가도 소나기 한 줄기 싹 오면은 그냥 시원하죠 바로. 그게 성한 덕과 큰 업이죠. 예, 그리고 저는 발음이 여기 지금 우리 강제동 하잖아요, 그죠?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강제동 그럽니다. 예, 여 저가 되면 저라고 발음을 하면 아까 써놓은 대로 지어가 됩니다. 지어의 뜻입니다. 어조사의 뜻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제로 읽으면 모두 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동이 저가 될지 제가 될지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유추해낼 수 있을 겁니다.
강제동이 강자는 무슨 강자죠? 무슨 강자인지 모르겠네. 강강자. 예? 강강. 강강자예요? 강강자면은 그 강제동이요. 옛날에 거기서 모래가 났어요. 거기가 사천이라 그러거든요. 맞아. 그래서 아마 그거하고 관계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아파트 진 옆에 또랑이 옛날에는 거기 모래가 거기서 났어요. 모래가. 그 밑에 사천교 큰 다리 건너는 사천교. 예. 거기서 모래가 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뭐 저 모래 쓸 일 있으면 니가 끌고 거기까지 가서 퍼다가 쓰고 그랬었다고. 모래 채취하고 그랬어. 예. 거기가 모래가 나요. 그래서 아마 저 하면은 강력 뭐 이 정도 말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지연은 아닌 것 같고 예, 제로 발언되는 것 같긴 한데 요새 강저하죠. 그렇습니다. 도로 다 강저로 이렇게 막 돼요. 그러니까 강제인데 그 아파트다 어느 아파트가 강저라고 해갖고 그러면 다 강저가 된 것 같아. 네, 강원시야 이렇게 됐어요. 아니야. 그래서 그전엔 강제동이라 그랬다고 우리. 네. 저는 발음에 저와 제가 있습니다. 저라고 발음할 때는 지어의 뜻입니다. 그것의 정도의 의미입니다. 제로 발음될 때는 모두 다 하는 의미입니다. 제군들 할 때, 예, 여러분의 뜻으로 손아래 사람에게 하는 말이 제군인데 여기서요 군은 임금군이 아니고 그대군자입니다. 당신 너 할 적에 쓰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군자는요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대명사일 때는 이것저것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에 드러나며 예, 요건 저기 나타날 현자, 드러날 현자 저기 지방 쓸 때 현고 학생부군 쓰죠. 그때 요 글자를 씁니다. 현고. 예. 저 쓰임에 묻어 두어서 무엇을 이름 일양이 되게 하는 그것을 예, 그것을 이제 일러서 도라고 하죠. 그것을 이름 일양하는 그것을 예, 현저인이라는 말은 원형과 같아서 정성으로 통하는 겁니다. 현저인은 원형 이정 중에 원형이요. 원형 이정 중에 원형과 같아서 예, 정성으로 통하는 겁니다. 장저용이라는 말은 이전과 같아서 원형 이정의 이정입니다. 이전과 같아서 정성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예, 현저인은 쓰이는 자체의 근본이 되고 장저용은 인한 마음의 근본이 됩니다. 말하자면 현저인은 건의 모습이고 장저용은 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원형 이정의 네 글자를 반씩 나누면 원형은 저기 봄 여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정은 가을 겨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형을 그러니까 양이라고 해도 되고 이정을 음이라고 나누어서 생각해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현저인은 만사 만물의 실마리가 되고 장저용은 하나의 일이 됩니다. 예, 모든 일의 실마리가 양의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는 건 음의 일이고 지금 음양으로 얘기하면요. 예, 앞에서 했던 말로 되돌아가 보면 현저인은 계지자 선야의 표현이고 계지자 있는 자 잘한다. 번의 모습입니다. 표현이고 장저용은 성지자 성예라 성을 이루는 자 본의 모습입니다. 와 같은 말입니다. 현과 장은 현과 드러남과 갈무리함, 감춤은 중용의 비은과 비슷한 말입니다. 중용의 비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현저인은 은이 비와 같은 말이고 장저용은 비은과 같은 말입니다. 현저인은 건의 도이고 장저용은 곤의 도입니다. 중용 12절에 중용을 소주역이라 그래요. 중용 12절에 군자지도는 이은인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의 도는 군자가 해야 할 일은
예, 쓸 때는 널리 막힘이 없이 쓰고 평소에는 모르는 척 아닌 척 예,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나설 때 안 나설 때 나서지 말고 일을 당하면 무슨 일이든지 척척 소화해내는 것이 군자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군자불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군자불기. 군자 아니불 그릇기자. 그러니까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가 아니고 아무데나 맞아도 맞는 그릇이다 이런 말입니다. 군자는 어디에다가 놓아도 다 통용해서 쓰는 게 군자다. 예, 우리 뭐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자루 같다고 할까요? 까짓거 네모를 담으면 네모를 담아서 네모가 되고 세모를 담으면 세모를 담아서 세모가 되고. 그런데 우리 철가방 같은 경우 서양식 철가방은 그죠? 거기에 딱 맞는 거 아니면 꼭 맞춰 넣을 수 없죠. 자리가 남더라도.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예, 곧 실력자라는 말입니다. 결국 또 음양은 음양은 둘이 아니다.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한 몸의 두 가지 속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음양이 두 개다 따로 논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저기 이웃집 여자하고 저 옆집 아저씨하고 음양 관계 아닙니다. 그거는 뭐 서로 엮인 관계가 없는데 무슨 음양 관계야.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 할 적에 음양이 있지만 예, 서로 엮여 있는 관계 따로따로는 음양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자 거기에도 음양 관계가 없느냐? 음양 관계가 있습니다. 남자 여기에도 음양 관계가 있고 예, 선도하고 리더하는 성질에 있는 사람을 양이라고 할 수 있고 예, 따라가고 마무리해주고 하는 성질에 있는 사람을 음이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큰 것을 기준으로 하면 큰 것을 양이라고 할 수 있고 작은 것을 음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예, 작더라도 예, 눈매가 딱 무섭고 딱 강하게 생긴 사람을 양이라고 할 수 있고 등치가 크지만 허브룩해 가지고서 그냥 늘 좋은 게 좋은 사람은 음의 성정이고 예, 그런 겁니다. 만물을 고정시켜서 상교하고 있는 것이 천지입니다. 예, 자연이 그렇다는 말이죠. 자연이 늘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천지를 거동시키는 것이 현저인하고 장조용하는 것이다. 예, 네 계절로 비유해 보면 봄에 나고 여름에 자라는 것을 현저인이라고 하고 일의 실마리를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갈무리하는 것을 장저용 결실을 이루고 그것을 잘 갈무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천지가 만물을 고무진작시켜서 이루는 것이다 라는 시각으로 이거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북은 평소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두드려야 소리가 납니다. 두 물체가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것을 고동이라고 합니다. 음양이 서로 만나 사귀는 일도 고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자연에도 잘 살펴보면 고동의 결과가 여러 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아까 했던 얘기 다시인데요. 자연은 일을 행할 능력은 있지만 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근심 또한 할 일이 없죠. 사람은, 성인은, 지도자는, 부모님은 어떻게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 자연처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늘의 차이죠. 개설왕전 1장부터 7장까지의 공자의 우주관, 주역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여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천지 음양을 다각도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특히 이 5장에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깊이 읽고 또 읽는다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건군의 사덕이 원형이정입니다. 건은 원코, 형코 있고 정하고 고는 원코, 형코 있고 빈마 지정합니다.
예, 그게 다르죠. 빈마지정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적용되어서 인의 예지가 됩니다. 이걸 오상이라고 하죠. 인의 예지 신까지 포함해서 오상이 됩니다. 인의 예지가 됩니다. 원은 인이고 인자가 되고 인이고 그 다음에 형은 예고 실천 뭐 이런 의미도 될 테고요. 어떤 규칙 규율 이런 의미 될 테고요. 이는 의고 옳은 것이고 왜 저기 저 뭐죠 저기 저 안중근 의사인가요? 전리사의하라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정은 지가 됩니다. 이걸 다시 계절로 비유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됩니다. 봄은 생명을 낳는 기운이 있습니다. 여름은 생명을 길러냅니다. 가을은 수렴합니다. 거두어 드립니다. 겨울은 저장하죠. 저장을 합니다. 요게 지금 기운으로 보면 봄은 생장하는 기운이고 가을은 숙살시키는 기운입니다. 가을 기운은 삶아 죽이는 기운이에요. 숙살지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추상 같다 그러죠. 뭐 어떤 명령을 발할 때 추상 같다 그러는 게 뭐예요? 가을 서리에 하루아침에 해파란 것들이 전부 맥을 못 추고 주저앉아 버리죠. 그 현상이 추상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말 안 들으면은 가만 안 둔다 이 말입니다. 성인이 근심을 함께 합니다. 무엇을 걱정할까 생각해 보면 천지 변화와 인간사의 질서를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로 본다면 한시도 걱정과 근심이 없을 날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천지 자연의 재해도 걱정이고 정치적인 문제, 국가 간의 문제, 한날 한시도 걱정 근심이 없을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보니까 지도자 중에 제일 편한 사람이 트럼프 같아요. 뭐 저기 텔레비 보니까 좀 글쎄 언론 프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막 나가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선거에만 몰두하고 이미 진 선거에 몰두하고 국제회의 하다 말고는 그냥 팽개치고는 골프 치러 가고 뭐 이러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죠. 예. 근데 그 지도자가 걱정 근심으로 이루어놓은 지극할 것이다 하는 말이죠. 일장에서 가히 오래 하면 오래 지속하면 그 현인의 덕이 되고 가히 크면 현인의 업이 된다. 이름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래 지속하는 것은 큰 덕이 될 거고 가히 크게 한다면 크게 이루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원, 인, 춘, 생의 덕을 성덕이라고 성덕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정, 지, 동, 장을 크게 이루어 놓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천지자연의 자연이 성인의 이러한 공덕이 지극하지 않겠는가. 지의자. 그 지의자는 정말로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성덕대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덕대업에 대해서. 대업이란 뭐냐? 큰 일이란 도대체 뭐냐? 부유지위 대업이다. 재물을 쌓는 것이 대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일단 사람 먹여 살려야 되는 먹여 살리는 일이니까요. 먹여 살리는 일이니까요. 일신지위 성덕이다.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을 일러서 덕이 무성하다라고 말한다. 날로 새롭다는 것은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늘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을 위대한 사업이라고 하며 날마다 새로운 것을 성대한 덕이라고 한다. 주역 본의의 주석입니다. 장자가 말하였다. 풍부히 소유함은 커서 밖에 없는 것이다. 대의 무해라.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오래하여 끝이 옵니다. 구이 무궁이라. 다음이 없는 겁니다. 무궁은요. 근데 장자책을 찾아보니까 이 글자를 못 찾겠어요. 이게 지금 주석에 이게 있어서 인용을 했는데 장자에서 이 말을 못 찾았어요. 제가 못 찾은 것 같긴 해요. 그 없는 걸 있다고 하진 않을 텐데. 예, 부유.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예, 뭔가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바탕 위에서 새로움을 힘쓴다면 일정한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우주 대자연도 부유와 일신의 기반 위에서 움직인다고 말해도 될 겁니다. 자연도. 예. 생물무궁, 사물을 낳는 것이 끝이 없음. 이게 인류가 지구상에 유지해가는 기본적인 방법이죠. 뭐 동물이건 식물이건 새끼 낳고 죽고 새끼 낳고 죽고 새끼 낳고 죽고 그게 굴러가는 방법 아니에요? 근데 윤성님께서는 아직도 퇴근 전이신가 봐요. 마스크인 거 보니까. 공공장소. 아 그러네요. 아, 좀, 우리 다 마스크 없는데. 아, 예. 네. 어디 갔냐?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예. 사물을 낳는 것이 끝이 없음이 자연의 큰일이다. 천지지 대업이다. 예, 이게 없으면은 인류는 갑자기 멸절되고 말겠죠. 예, 씨앗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천지가 운행함에 쉬지 않는 것을 천지의 성한 덕이라고 할 만합니다. 운행불식을 천지지 성덕이라고 할 만합니다. 자연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쉬지 않고 굴러가는 게 우리한테는 추나 추동을 제공하죠.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그 뭐죠? 지구 온난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인간이 뭐 석탄 많이 써서 온난화되고 이런 얘기를 과학자들도 그렇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보다는 지구 그 운행 각도가 1도만 삐뚤어지면 지구의 상에 사는 사람은 멸망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1도가 삐뚤어짐으로써 태양에서 오는 복사열 자체가 닿는 게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엽적인 거다. 뭐 그러니까 그 이제 뭐야 지구를 온난화하게 하고 뭐 탄소연료를 쓰고 하는 게 영향이 아주 없진 않겠지만 지구가 멸망할 정도의 영향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리고 가장 멸망할 수 있는 기본은 뭐냐 하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달과 관계에서 자전하고 하는 그 관계가 아마 1도만 삐뚤어져도 지구상에 있는 인류는 목숨 보전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천지는 쉬지 않고 네 계절을 운행합니다. 그래서 생장수장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천지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룰이 조금만 달라져도 생장수장은 안 될 겁니다. 아마. 이것이 천지 운행의 큰 덕입니다. 이걸 사람의 일로 비유해서 말해본다면 만세의 공이 미치는 것을 성인, 지도자의 큰 임무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잘함으로 해서 그 백성이 살 수 있고 지도자 한 사람이 생각을 잘못함으로 해서 나라를 오그랑방땡이로 만들죠. 전 제 생각에 트럼프가 한 번만 더 미국 대통령을 하면 미국은 거덜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그 언제나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은 성인의 무성한 덕이다. 위대한 공로다.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뭐 요즘에 이제 예전 그
박정희 대통령 때나 하여간 이때 사람들에 대한 공과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5,000년 역사상 배 안 곪게 살게 만든 거는 최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배더미 속에서 지금 뭐 경제뿐만이 아니고 대충 한 10위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여태까지 우리는 중진국이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아직 선진국이 되려면 멀어서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한마디로 선진국입니다. 이제 코로나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코로나19 덕분에 세상도 알고 우리도 자신의 실력을 몰랐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제 슬슬 알게 된 겁니다. 일강 스님 계실 적에 동방에서 재가 나온다.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재를 제패할 거다 이런 소리를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하셨거든요. 전 그때 생각에는 에이 뻥도 너무 심하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놓고 얘기는 못해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지도자가 헛짓만 하지 않으면 그거 불가능한 게 아니다. 불가능하지 않다. 예,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영국이 뭐 커가지고 뭐 전 세계에다가 영어를 다 펼쳐놨어요. 예,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영어판이 된 거지. 전 세계 한글판으로 만드는데 만들 수 있을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참 저기 번역기 있잖아요. 번역기가 이제요. 텍스트를 번역하는 거는 한 80%는 돼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이거는요. 80%는 번역이 되고요. 사람이 번역한 거에 못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한 30% 되는 게 뭐냐 하면 말을 받아 적거든요. 이게 저기 컴퓨터가요. 저기 가끔 핸드폰에서도 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받아 적는데 그 받아 적는 실력이 지금 한 30%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3년이면은 제가 보기에 그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건 AI가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코딩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AI가 학습을 해서 하기 때문에 2-3년 안에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분야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텍스트 만들고 뭐 이런 분야는 지금 인공지능이 무시무시할 만큼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무시무시할 만큼. 네, 저기 텍스트 A4 한 페이지 타이핑 치는데 30초면 끝나는데 그 손가락으로 칠 때 생각을 해봐요. 네, 얼마나 오래 걸렸나. 퍽 찍으면 바로 받아낼 수 있는데 이제는 뭐 PDF 파일로 뭐 저작권이 어쩌고 다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눈에 보이면 그냥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거든요. 그게 불과 우리가 알파고 얘기한 게 한 3-4년 됐죠. 알파고 때문에 우리 놀라서만 눈이 둥그레졌었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 앞에까지 온 거예요. 우리 바로 피부 앞에까지 온 거예요. 아유, 딴 얘기 그만하고. 예. 인을 드러내서 덕을 성하게 하면 날로 새로워진다. 인은 어떤 단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 인이 뭐냐 하면 그 저기 한약방에 가면 약통에 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씨값이 씨앗이에요. 살고 씨는 인. 또 뭐 도인, 복숭아씨는 도인. 요 인자 쓰거든요. 씨값이. 예. 그걸 드러내서 그 덕이 성해지면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어떤 인자가 제대로 된 인자가 드러나서 예, 그게 커지면 그게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그리고 써서 갈무리하면 크게 이룰 수 있다. 지금 여기는 새로움을 향한 단초고 이 부분은 실천해서 이루는 과정이죠. 실천해서 이루는 과정. 예, 그 결과 부유해질 수 있다. 부유해질 수 있다. 대자연의 이치나 이치나 뭐 다르지 않다. 예, 모든 이치가 역 안에 갈무리 되어 있다고 해야지 될 겁니다. 지금 이 말은 예, 자연과 인사적인 이야기가
막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학문은 서양의 학문처럼 뭐 철학이면 철학, 수학이면 수학, 생물학이면 생물학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섞여 있습니다. 전부 다 두리뭉실하게. 그 다음요. 낳고 낳는 것을 일러서 여기라고 한다. 생생은 생명이 계속 전해져 가는 거죠. 아마 저 스님하고 저기 신부님하고는 나쁜 사람들이야, 그죠? 자기만 잘 내려고 애를 안 낳아. 예. 생하고 생해가는 것을 이르되 여기라고 한다. 낳고 낳는 것을 일러서 여기라고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천지자연의 이치는 역의 이치와 같다. 현저인하고 장저용하는 것은 음생양하고 양생음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낳고 낳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지 않는다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석과를 불식하지 않는다면, 종자를 먹지 않지 않고 먹어버린다면, 가을에 종자를 갈무리하지 않는다면 낳고 낳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천지대자연의 이치는 종자는 남겨놓는다는 것이고 주역의 이치 또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지자연이 당연히 그러하듯이 주역 또한 천지자연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역은 천지자연을 본떠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본떠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이 없는 말, 어디서 없는 말을 끌어다 쓴 게 아니고 있는 거를 잘 정리해서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이제 건곤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곤이. 건이 뭐고 건이 뭐고. 성상지위 건이요. 상을 이루는 것을 일러서 건이라고 한다. 상은 뭐죠? 천상입니다. 천상. 효법지위 곤이요. 법을 본뜬 것을 일러서 곤이라고 한다. 상은 하늘의 일이고 법은 땅의 일입니다. 하늘을 본뜬 것이 건이고 땅을 본뜬 것이 곤입니다. 형상을 이루는 것을 건이라 이르고 법을 본받아 이루는 것을 곤이라고 이른다. 결제채씨라는 사람이 한 말을 옮겨 적었습니다. 결제채씨왈 역자는 변역이 불궁이라 변함에 다함이 없으니 변화가 끝이 없으니 늘 변하니 항상 변하니 그래서 낳고 낳는다고 하였다. 생생이라고 말했다. 상은 그 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법지미정이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법지미정이라. 법은 상이 형상화한 것이다. 상지이형이라. 무슨 소리냐? 하늘의 상을 본받아서 땅이 그 효법을 했는데 그 효법은 스스로 된 게 아니고 하늘의 모습을 본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모습을 본받은 거다. 거는 길을 주장하니 그래서 상을 이루었다고 하고 길을 위주로 말했다. 거는 길을 위주로 말했다. 보알 성상이라 말하고 고는 형상을 보고 얘기했으니 형상은 뭐냐면 땅의 그 모습, 높고 낮은 모습, 딱딱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법을 본받는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고알 흡법이라. 하늘은 가깝지 않아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을 온갖 것들로 형상화합니다. 이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하늘에 펼쳐놓은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하늘에 별자리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 별들을 얽어서 별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머릿속에다가 형상화 시킨 거죠. 기화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인 양 개념화한 겁니다. 예, 음양은 기화적인 표현입니다. 음양을 손에다 쥐켜줄 수 없죠. 우리가 음양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음양을 손에다 쥐켜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음양 아닌 것도 없고 음양이 뭐냐고 딱 떨어지게 말하면 음양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음양은 그 말 그대로 말하면 태양이 비치는 곳은 양이고 비치지 않는 반대 부분은 음입니다. 딱 그 얘기예요. 음양은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쭉 늘려서 다른 개념이나 논리에다가 계속 이걸 올려놓은 거죠. 땅은 하늘을 이어서 본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땅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입니다. 그래서 형상적으로 말합니다. 형화적, 형상적으로 말합니다. 본을 표현한 말입니다. 선을 쌓으면 반드시 경사가 있다. 그러므로 직방대하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을 쌓으면 반드시 뭔가를 쌓으면 반드시 경사가 있다. 반대급부가 무조건 있다는 거죠. 건은 반대급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건을 표현한 말입니다. 건은 지공무사합니다. 지극히 공변되며 사사롭지 않습니다. 사사롭지 않습니다. 건의 덕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건의 덕은. 곤의 덕은 땅은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는 그런 덕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뜬금없이 소나기를 퍼붓고 뜬금없이 우박도 내립니다. 우로의 혜택은 비가 오는 그런 혜택은 누구에게나 호불호를 좋아하는 놈 나빠하는 놈 가리지 않고 내립니다. 그걸 천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원만하다고 말합니다. 원만하다는 얘기는 누구한테나 두루두루 좋다 이 말이죠. 하늘은 원만하고 둥글둥글하고 땅은 방정하다. 딱딱 각이 졌다. 뭐가 났다. 그걸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형상화한 것이 하늘은 둥글게 표현하고 땅은 각지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하늘의 상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아까도 좀 잠깐 얘기했지만요. 우리는 하늘을 온갖 별자리로 재단하고 구획을 짓습니다. 그리고 천문 현상을 관찰하여서 그 안에서 일정한 규칙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땅에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예전 고천문학입니다. 제가 아직 천문을 뭐 다 확실하게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라서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 천문에도 귀신이 끼어들 틈은 없다. 귀신이 끼어들 틈은 없다. 특히 저 명리학 용어 보면 귀신 소리가 많이 나와요. 무슨 살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용어일 뿐이지 그 글자 그대로다가 받아들이면 바로 귀신 됩니다. 그냥 그런 용어다. 어떤 경우가 이런 말로 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별거 아닙니다. 천문을 보는 것은 그 상을 헤아려 보고 이치와 적절한 때이지를 판단하여서 일의 판단에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50분이네요. 10분만 쉬었다가요. 저 천문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하겠습니다. 요게 동양 천문도예요. 지금 저 공부하는데 물어봤더니 좋은 거.
예, 요게 동양천문도거든요. 동양천문도는 이제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거를 그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고 여기에 있는 이 별자리들은 서양 별자리하고 뭐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제가 보기엔 크게 다를 바 없고 이 별자리 하나하나에다가 의미를 무진장 부여하는데 그것도 지금 와서는 크게 쓰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고요. 그럼 이 별자리들은 뭐냐? 지금은 우리가 이 천구를 이 원을 360도로다가 계산을 하잖아요. 360도로다가. 그러면 지금은 0도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뺑 돌아서 360도까지를 눈금으로 매겨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를 경도 위도로다가 해서 어느 지점을 딱 정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거의 옛날 방식이 이겁니다. 이거의 옛날 방식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요. 뭐로다가 해야지 lep시나 파란 걸로 할까? 예, 옛날 방식이요. 지금 이 부분을 동쪽이라고 말합니다. 동쪽. 예. 이 부분을 동쪽이요. 아이 왜 이렇게 색깔이 안 맞아? 뭘로 할까? 예. 이 부분을 동쪽이요. 이 부분은 서쪽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북쪽. 이 부분은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동방칠사. 동쪽. 그러니까 요 동쪽 이걸 사신사라 그래요. 사신사. 동방 청룡.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현해 놨죠. 그다음에 서방 백호. 흰색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남방 주작이요. 북방 현무. 예, 근데 이제 여기 동방은 용이 상상의 동물이죠. 용이고 호랑이는 그냥 우리가 보는 호랑이고요. 주작은 예, 지금 보는 그 주작 그냥 그 주조 그새예요. 북방은 이게 뭐냐면 거북이하고 뱀하고 섞여 있는 모습의 상상의 동물이에요. 거북이가 아니고 거북하고 뱀하고 섞여 있는 상상의 동물이거든. 물론 전부 다 상상의 동물이긴 하죠. 그렇게 해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이걸 네 부분으로다가 하늘을 네 부분으로 구획 지어 놓은 겁니다. 구획 지어 놓은 거. 크게 네 부분으로 구획을 지우고 다시 이거를 각 부분을 7칸씩 해서 전체 28칸으로 구획을 지어 놨습니다. 전체 28칸으로다가 아이고 이건 아니고 예 이렇게요. 전체 28칸으로 지금 색깔 다른 부분이에요. 구획을 지어 놨습니다. 이 구획 지어 놓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말로 하면 이 부분은 180도 부분이고 이 부분은 200도 부분이고 이 부분은 270도 부분이고 그 소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을 구획을 지어서 위치 요즘 말로 하면 좌표를 정해놔야 그 좌표계 안에서 오행성이 운행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행성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요. 이 가해가 적도입니다. 가해가. 이 가상자리가 적도예요. 그러니까 북반구의 하늘이에요. 남반구의 하늘이 아니고 북반구의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남반구에 있는 별들은 여기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림이 여기가 지금 각수 써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용뿔을 해서 용 몸뚱아리에서 이렇게 용꼬랑지까지가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용꼬랑지까지가. 그 다음에요. 예. 강저방 신미기 두수부터 시작해서요.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현무가 포진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가 백호가 포진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가 주작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수는
이 사신사의 어느 한 부분의 명칭이에요. 어느 한 부분의 명칭. 어느 한 부분의 명칭이고요. 이렇게 지금 각수가 있는 곳이라는 게 정해지면 각수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리고 오행성은 이 선을 따라 돌아요. 이 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딱 가운데 중심이 잡힌 이 선이 아니고 약간 기울어진 선을 따라 돌아요. 왜냐하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똑바로 서 있으면은 요 두 원이 같을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 요 바깥의 원을 따라 돕니다. 그럼 오행성은 예,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거죠. 오행성이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고 뭐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고 뭐 아무데나 이 선을 따라서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선하고 딱 맞진 않지만 대충 이 선을 따라서 이거구나. 선을 따라서 돌아요. 그러면 지금 말로 하면 화성이 각수에 걸렸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 별은 예, 이 별은 이 부분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에요. 예, 화성이 각수에 걸렸다 그렇게 말을 하면 지금 별이 오늘 전에 하늘에 보니까 별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을 지금 동방은 봄의 하늘, 겨울의 하늘, 가을의 하늘, 여름의 하늘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 하늘들은 사시사철 다 보여요. 늘 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을이에요. 가을입니다. 그럼 이 하늘만 보이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늘만 보이는 게 아니고 예, 하늘 다 보여요. 다. 지금 몇 시지? 한 8시 됐죠? 지금 밖에 나가 하늘을 보면 이만큼이 보입니다. 이만큼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보여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해가 지고 나서 별이 잘 보이는 시간, 지금으로 치면 저녁 한 7, 8시쯤 될 적에 천장에 올라오는 부분이 그 계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장에 올라오는 부분이. 예, 그러면 지금은 이쪽 부분은 동쪽 저기 지평선에 걸려 있을 거고요. 이쪽 부분은 서쪽 지평선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 별자리 보는 게요. 그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노란 부분, 이 노란 부분요. 이 부분은요. 늘 보이는 그 하늘이에요. 북쪽 하늘,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하늘.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요만큼만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만큼 내려왔냐? 이것도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돌아가기 때문에 그만큼이 더 보이는 거죠. 지구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개념으로 이 부분이 천자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기내라 그래요. 기내. 지금 우리 경기도 하죠. 경기도 할 적에 그 경기가 이 표현이에요. 경기도란 말할 때 그 경기가 기내 왕의 직할 통치 지역이란 말이죠. 왕의 직할 통치 지역. 주나라 시대는 봉건 제도라 그랬잖아요. 봉건 제도 뭐냐 하면 중국 땅이 넓으니까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전체를 통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역을 띄어서 자기 동성 제후들을 줬죠. 자기 형제들한테 전부 나라를 띄워준 거예요. 물론 이성 제후도 있어요. 강태공 같은 사람들, 그 나라가 쓸 때 공을 세웠던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제후들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 족성들이에요. 자기 족속들이야.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간접 통치를 한 거죠. 간접 통치를. 그런데 이 중앙에 있는 이 천자가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이 가에 잘 보이질 않아요. 이 뺑뺑 돌아가면서 써 있는 글씨에 뭐가 써 있냐면
이 부분은 진나라에 해당된다. 이 부분은 위나라에 해당된다. 이 부분은 오나라에 해당된다.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오행성이 그 부분에 이르러서 평소에 보이지 않던 현상이 발생하면 그쪽 지역에 병고가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 병고가 있다. 뭔가 찝어내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동양 천문학이 이제 연구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저도 귀신 같은 소리가 없긴 한데요. 주역의 그 논리 중에 대상을 보면 자연이 이러니까 그걸 유추해서 인간이 이렇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논리를 여기다 적용하면은 여기도 뜬금없는 소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뜬금없는 소리는 아닐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변방 지역들은 한마디로 중원 밖의 지역이에요. 먼 지역. 그 먼 지역의 사정을 중앙에서는 늘 알고 싶었겠죠. 예, 그 알고 싶은 결과가 결국 천문학이 된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요 안에 보면은 요만큼 부분이 있고 요쪽에 요만큼 부분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요 부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부분 가운데 부분은 청와대 임금이 사는 곳.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육조거리 내각.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서울에 뭐죠? 이순신 장군 동상서 있는데 데모만 하면 거기 막는 공간 있죠? 거기에 여기가. 이 부분은 서울 민간인들이 살던 공간이요. 시장이라 그러는데요. 결국 백성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던 공간. 요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는 이 늘어져 있는 별자리들의 그 모습은요. 땅의 모습을, 그 당시 땅의 모습을 그대로 하늘에 투영시켜 놓은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 천자가 있고 시장도 있고 저기 그 관아도 있고 시장도 있고 이 모습이요. 그대로 이 땅 위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하늘에다 투영시켜서 별자리화 해놓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땅에 조응을 하죠. 땅에다가 이걸 다시 내려보내요. 예, 다시 내려보내서 이 하늘에 이곳에 어떤 조짐이 있으면 그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던 거죠. 했던 거고요. 예, 이 지금 자미현 지역, 이 궁중 지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의 모습은 우리나라 경복궁의 모습하고 빼박은 듯이 닮아 있어요. 빼박은 듯이. 이 천문지식이 조선 전궁을 짓는데 도성을 짓는데 예, 원종에다 쓴 지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천문도는 고려시대 조선 초에 대동강에서 이게 발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복각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건데요. 이 천문도는 지금 하늘하고는 달라요. 안 맞아요. 제가 이거를 할 일 없을 때 겨우 내내 지금 현재 하늘 지도에다 갖다 맞춰 봤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하고는 다르게 생겼어요. 이건. 왜냐하면 그동안 별들의 이 공간 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저런 거 있죠. 태양을 부동본이라고 말하잖아요. 태양을. 근데 공중에 떠 있는 게 뭐를 기준으로 돌지 않으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태양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돌지 않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태양도 뭐를 기준으로 돌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은하의 약간 바깥쪽에 있는 게 우리 태양계잖아요. 예, 그래서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 우리 지구에 달려 있는 오행성 이상 것들이 돌고 있고요. 태양계가 돌고 있고 또 다시 지구에는 달이 돌고 있고 그런 형태가
그런 형태인 거죠. 이 동양 천문학은 제 생각에는 이 주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양적인 것들의 이해를 하는데 얘가 바탕이 돼. 우리가 지금 이걸 이해를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써먹을 일은 제가 보기에 별로 없어요. 뭐 이거 점을 칠 것도 아니고 뭐 써먹을 일은 없는데 다른 주역을 이해하는데도 이게 필요하고 풍수지를 이해하는데도 이게 필요하고 동양의 생각들을 이해하는 그 용어 자체가 전부 풍수지리 용어가요. 전부 이 천문에서 온 용어예요. 그 사신사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천문 용어야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걸 이제 보내고요. 다시. 잘 보이나요? 어떻게 보여요? 아, 이거만 하면 됐다. 예. 예. 이 부분은 저 아직 다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예, 극수 지뢰지위 점이다. 점이 뭐냐? 수를 다하여서 미래를 아는 것을 점이라고 한다. 통변지위 사오. 통하여 변하는 것을 일러서 일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 수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금 그 수학 배우죠, 수학. 그런 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편, 어떤 일의 해결 고리, 뭐 우리 뭐 잘 안 되는 일찍에요 고민하고 있으면 옆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수 있어? 수가 났어? 라고 말하죠. 저는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좋은 수 있어? 수가 났어? 그 뭐 어떻게 뭐 좋은 뭐가 있어? 이런 말이죠. 극한다는 얘기는 지극히 한다는 소리고요.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서 미래를 아는 것을 일러서 점이라고 한다. 지뢰. 예. 미래를 아는 것을 말하기를 점이라고 한다. 여기 앞에 시초가 있는데요. 예. 이거 저 들고는 있지만 사실은 별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초를 뽑는 방법은 뭐 정교하게 주자 방식도 있고 뭐 우리 일강선생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한데 어쨌든 어떻게 쓰든지 간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이 방법 쓰다 저 방법 쓰다 하면 안 되고 한 가지 방법만 써야 된다. 그렇지만 저는 또 이거에 대한 신뢰는 없어요. 제 자신은 이거 뽑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저 엑셀 베이직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해봤어요. 이거 사실 본서법 정식대로 이걸 뽑으면 부지런히 뽑아도 약 30분 걸려요. 30분. 시간 많이 걸려요. 그걸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프로그래밍을 해서 한 번 누르면 그 방식 그 알고리즘대로 계산되게 해서 100번을 눌러봤어. 예, 다 저기 제가 보기엔 별거 없어요. 평균수 나와 평균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게 없고 제 생각에 이거보다는 생각을 골똘히 해서 어떤 일을 만나서 이걸 이렇게 해결할까 저렇게 해결할까 하는 생각을 골똘히 해서 그걸 풀어냈다. 그게 점이다. 말하자면은 무슨 경제연구소나 이런 것도 그렇게 따지면 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요즘 AI가 뭐를 하죠? 미래를 예측하죠. AI가 냉수 먹고 그 미래 예측하는 게 아니죠. 과거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데이터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석하고서 토해낸 게 미래 아니에요. 주역도 마찬가지다. 저는 마찬가지다. 그냥 우리가 주역이 점이냐고 물어보면 에이 점은 아니고 라고 말하는 그 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점을 일단 저는 규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점은 인간밖에 안 치거든요. 개나 소는 점을 안 쳐요. 개나 소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사람만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러면 점이라는 거는 미래를 알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다. 그게 모두 점이다. 그러면 결국은 기상청도 점이고 무슨 경제연구소도 점이고 우리 뭔가 일을 하고 나면 분석하죠. 그 분석도 뭐예요? 다음에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한 기초 도구로 하기 위해서 분석하잖아요. 보고서 쓰고. 예, 그런 행위 자체가 전부 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단이 쓴 다음에 그 판단을 상황에다 집어넣어서 변통을 시키죠. 일에다가. 그러면 당연히 일은 제대로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를 다해서 미래를 아는 것을 점이라고 하고 변화에 통한다라는 것을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상을 관찰해서 그 안에서 규칙을 찾고 법칙을 찾고 또한 자연의 법칙에 이게 알맞은지 혹은 그거와 다르게 엉뚱하게 내가 논리를 세우지 않았는지 예, 잘 살피고 나서 그리고 판단에 서면 그 판단대로 일을 추진하면 일은 잘 될 거다.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예, 깊이 생각한 다음에 행동에 나서면 10중 8구는 일이 성사된다. 근데 아무 생각 안 하고 다가오는 거에다가 딱 대응을 하면 그거는 뭐 한마디로 운이 좋으면 일이 될 테고 안 되면 예. 될 일이면 될 거고 안 될 일이면 안 될 겁니다. 그냥 들이대면. 그렇지만 되자든 말자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서 일을 추진하면 그래도 되는 쪽으로 성사되는 쪽으로 일이 많이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점이 결코 짤짤이 흔들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시초 뽑아서 나오는 게 점이 아니다. 시초 뽑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초 뽑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주역의 논리를 공부해서 익히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시초를 뽑든지 어찌 되든지 그것은 조짐을 의미합니다. 지나간 조짐을 제대로 읽어내는 사람은 미래를 바로 읽어낼 수 있죠. 예, 옆에 사람이 인상을 쓰고서 배를 주물르고 앉았어요. 그건 뭐예요? 똥 싸려는 조짐이야. 그거. 아, 저는 곧 저기 화장실 가겠구나 하고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해요. 연놈 싹이 노랗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미래에 이놈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우 장군감이야. 물론 덕담일 수도 있지만 얘는 앞으로 크게 되겠어. 뭐를 보고? 싹을 보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 이 조짐이 이치에 합당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극수해봐야 되는 거죠. 수를 극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이치가 합당하다면 이제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관건일 겁니다. 예, 이 시가 중요하죠. 시가 때가 지금 저 논문을 이 시를 가지고 써볼까 하고 지금 요새 매실 공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똑같은 자리에서 초등학교 똑같이 나오고 중학교 똑같이 나오고 고등학교 똑같이 나왔는데 나중에 사는 거 보면 천양지차로 천차만별로 살아요. 물론 뭐 실력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관심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걸 하고 나서도 누구는 이렇게 가고 누구는 저렇게 가는 거는 누구는 때를 만난 거고 누구는 때를 만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제가 지금 이 주역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한테 주역의 때가 된 거죠. 그전에는 평생 뭐 이런 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러고도 잘 살았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더 재미있어. 때를 만난 거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초창기에는 김장한 씨가 실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유경 선생님이 저한테 하라 그런 거는 그 사람은 공직에 있고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주영 베낀다고 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요 뺀들뺀들하고 저기 놀러 다니고 별로 할 일도 없어 보여. 그래 네가 해라 하고 저한테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게 시죠. 제가 맨 앞에 서서 저한테 이게 온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별로 그렇게 바쁘지 않아 보여. 요거 시키면은 지 손에 잘 쥐고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 해라 하고서 준 거죠. 결국 그게 때예요, 그게. 그리고 지금 이 주역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주역을 배워서 전부 주역 강의를 하겠다고 나선다고요? 에이, 누가 듣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 몇 년씩 해도 열 몇 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이야기를 듣고서 본인 삶에 응용을 하면 각각의 삶들이 풍성해지죠. 풍성해져요. 제가 며칠 전에 스마트폰 지도사 양성 과정을 마쳤거든요. 그분들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그 양반들한테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이 쓰냐? 그럼 내가 경쟁자가 되냐? 전혀 아니에요. 그만큼 시장이 더 커지는 거예요. 바닥이 더 커지는 거야. 각자 그날부터 보니까 평소에 놀이를 운영하시는 분은 스마트폰을 놀이에 응용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우리 여기 안대준 선생님 사모님이요. 관광 해설사 하시는 분은 아주 이 스마트폰의 역사를 또 쫙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각각 그 분야가 세분화되면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대단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주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늘 때에 알맞아야 한다. 때에 알맞아야. 그런데 실력을 키워놓고 때가 올 수는 있지만 실력이 없이 때 오는 거는 그건 남의 때지 내 때가 아닙니다. 공부를 해놓고 때가 올지 안 올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서 때가 오는 거는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입니다. 뭔가 나 앞에 일이 딱 떨어졌는데 그걸 내가 추단하지 못하면 재앙이죠. 주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정이 절족하야 복공속이니 소대 다리가 힘이 없어서 거기다가 밥을 잔뜩 담아놔서 한쪽 다리가 부러졌네. 임금 밥 앞에 가서 임금 밥상 노릇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밥을 쏟아서 모래밭에 쏟아져 버렸어. 어떻게 해요? 그거 때가 아니고 모가지 날아갈 일이죠. 임금밥 쏟았으니 가만두겠어요? 그거는 재앙입니다. 때가 아닙니다. 결국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정도 안에서 어떤 기회가 오면 그게 내게 되는 거죠. 그게. 전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요. 저 경상도 안 내려간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이 2시간 강의하느라고 저는 일주일 내내 공부했어요. 말을 하려고 들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때 거기를 다 했으면 4군데 5군데 진도 다 다른 거요. 절대 못 해내요. 이제는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2번 했으니까 이제 원고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거 절대 감당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딱 요만큼 하라고 주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해서 지금도 고맙습니다. 욕심 사납게 그거 다 맡아가지고서 치뛰고 내리뛰고 하다가 고속도로 쫓아다니다가 사고라도 널름 나누면 이거 그거 참 볼만하죠. 요만한 게 저한테는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을 이루려면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믿음이 약하면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무조건 믿어라 하는 얘기 같긴 한데요. 이건 믿음은 사실은 스스로 느껴야지 믿지 남이 믿으라 그런다고 뭐 믿어지나요? 그렇습니다. 결국 확고부동한 판단력과 확고부동한 실천력이 있을 때
그 점은 올바른 판단이 될 거다. 지도자가요, 성공하고 성공 못하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차피 지도자는 뻥이에요. 앞에서 끌고 가는 방향은 지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나도 가보지 않은 길이야. 근데 지도자 자신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심어주면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죠. 그럼 자기가 앞에서 어리버리 해버리면은 같이 의심해요. 그러면 그 일은 무조건 안 되는 일이에요. 무조건 안 되는 일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돌격 앞으로 해놓고 지는 뒤에 빠져 있고, 옛날에 이승만이 그랬죠. 야, 우리 서울을 지키자 이러고 지는 저기 대전가 있고, 에이 그건 두고두고 욕먹을 일이지 그거는. 자기는 저기 대전가 있고요. 이제 주역의 또 신도 꽤 재미있는 주제예요. 제가 석사 논문을 이 신을 가지고 쓰고 나왔는데요. 주역에 신이 있을까 하고서 많이 뒤져봤어요.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풀어헤친 신은 없답니다. 머리 풀어 우리 왜 그 여름에 남양 특집 신 나오잖아요. 그런 신은 없다. 그렇지만 고대 사람들도 그런 신과는 있었어요. 그런 신에 대한 뭔지 모를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이 뭐냐?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는 걸 신이라고 한다. 음양 불측지의 신이라. 음양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음인지 양인지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정자라는 자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이놈이 아들 될지 딸 될지 우리 몰라요. 그게 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분리될 아직 뭔가 형태가 드러나기 그 전 이건지 저건지 판단이 안 쓸 때 그게 신입니다. 음이 될지 양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신이라고 한다. 음이 될지 양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신이다. 태극에서 음양이 되나 음이 될지 양이 될지 모르는 상태가 곧 신의 조화다. 이 기설로 보면 이건 지금 일강 선생님 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 기설로 보면 음양의 기운이 모체의 이치이다. 기가 1이라면 기 이전의 이치가 존재하니 2는 0이다. 숫자로 보면 이치는 뭐가 없는 그냥 이치입니다. 기는 뭐냐 하면 드러나 보이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기이라고 말했다. 한 기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한 기일 뿐이다. 기로서 행동할 수 없다. 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기만 가지고 행동할 수 없죠. 그렇게 되는 이치가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기일 이이는 소연이다. 그러한 바다. 묘용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묘한 작용이다. 이게 바로 신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또 뭐라 그랬대요? 장자왈 양재 고 불측이라.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건지 판단이 안 서는 것이 그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응용에서는 채물이 불가유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귀신장에 채와 사물이 서로 넘나들지 않는다, 남기지 않는다 이런 말인가요? 양이 될지 음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무슨 작용, 명분이 음양이 되는 힘,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곧 신이다. 중용에서 만물의 주체가 되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물의 생멸, 소장, 변화는 음양합산의 작용이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정자구나. 정자는 귀신이라는 것은 천지의 공용이며 조화의 형적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는요. 귀신은 음양 두기의 양능이다. 어떤 잘하는 능력, 양은 잘하는 능력이죠. 그렇게 말을 했고요. 공자는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경이 공경을 하되 귀신이 경이 원지라. 귀신은 공경을 하되 아니 원지가 여기 없나? 귀신은 공경한다. 귀신은 공경한다라고 했어요. 원지라는 말은 여기 없구나. 늘 입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귀신의 존재는 자체는 인정을 하는 듯 합니다. 재정일치 시대로 보아 신을 숭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인정하는 듯 하지만 그 다음에 확실하게 규정짓진 않아요. 난 몰라 이래버리죠. 사람의 일도 다 모르는데 귀신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또 마음의 주인을 신이라고 한다. 심신이 편치 못하다라는 말에서 이렇게 쓴다고도 합니다. 여기서 몸신자가 아닌가? 하여간 뭐 보니까 그래요. 심은 형이상학, 신은 형이하 반대말 아닌가? 마음, 신. 읽어볼게요. 형이하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정신일도가 되면 하사불성이라고 하였으니 곧 도통경지라고 할 수도 있다. 정신을 하나로 모는다는 그런 말요. 심은 상학이고 신은 하학으로서 집중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 귀와 신에 관해서요. 귀는 음의 영, 그러니까 귀신을 음양으로 분류한다면요. 신은 양의 영. 두 귀나 한 귀도 될 수 있다. 그 양의 측면, 음의 측면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아마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신 얘기요. 제 생각을 지금 좀 적어놨는데요. 이 신, 정신과 몸뚱어리가 합해져 있을 때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몸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정신은 눈으로 보거나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몸은 형이하가 되고 신은 형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컴퓨터로 말해보면 하드웨어는 형이하인 몸이 되고 소프트웨어는 형이상인 신이 됩니다. 형인체가 컴퓨터가 소프트웨어 없이 작동을 하냐면 못하죠. 기계만 가지고 작동이 안 됩니다. 또 영인 신도 어디엔가 깃들지 않으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이 떠나면 죽은 모습이죠. 영이 지 혼자 사람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하는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여기 붙어 있나? 이걸 스스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무형무체로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깃드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요. 사람이요. 자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은 명쾌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차이가 딱 그 차이다. 그러니까 신을 그럼 말해봐라. 그러면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한테는 없는 거. 그게 신이다.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신을 보여주거나 지켜줄 수 없으니까 산 사람한테는 있고 죽은 사람한테는 없는 거. 예를 들면 어물전에 동태가 동태는 안 됐구나. 그래 고등어라고 쳐요. 고등어가 산 놈은 우리가 보면 살았다고 알고 죽은 놈은 죽었다고 알아요. 그 산 놈하고 죽은 놈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이가 신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신은 깃들지 않으면 기능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체를 떠난 신은 자연으로 돌아갈지 인간 세상에 남아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봐야죠.
제 생각엔요. 강력한 신은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강력한 신, 예수. 2000년 전에 죽었어도 지금 동네마다 십자가를 꽂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보다 강력한 신이 없죠. 우리한테는 공자, 부처님. 아마 개인적으로는 조상신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조상신이. 예. 그리고 선생님의 의지가 제자의 머릿속을 타고 흐른다면 이 또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 저한테는 일강 선생님의 영향이, 우리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일강 선생님의 영향이 미칠 거다. 나중에도 공부 어디서 했어? 예, 누구 제자의 누구 제자의 해서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른 이제 그 동료분들한테.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마 나는 그 대산 쪽 어디서 배운 것 같아. 자기가 어디서 배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긴 했지만 이걸 도통이라 그러죠. 어떻게 연결되어 온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일강 선생님 쪽 얘기를 설명을 했더니 자기는 그쪽에서 그쪽 계열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또 신이 몸을 떠나면 그 작용이 음으로 작용할지 양으로 작용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미묘한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이 우리가 하는 지금 이 공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 자료, 근데 다 끝났구나. 마지막 끝내죠. 참고 자료를 보던 중에 이번 5장을 그럴듯하게 설명한 것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제가 40여 년 전 샀던 책인데 그때는 사다만 놓고 읽지 못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졸업 맞고 주역책을 사다 놨더라고요. 그때는 그 사다 놓고 그게 뭔 책인지 몰랐어요. 못 읽었지 당연히. 네, 지금 읽어보니 꽤 내용이 좋습니다. 79년 노태준 번역 주역인데 흥신문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마 헌책방에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껍데기가 다 떨어지고 책 알맹이만 남아있어 지금. 음양 상호의 대립과 변전 끊임없이 진행하려는 그 원리의 나타남이 도인 것이다. 이 천지의 도를 계승해서 실천하는 것이 인간의 선성이다. 하나 인간의 품성은 기울기 마련이다. 이 천지의 도를 보고 인으로 기우는 것을 인이라고 규정하고 지로 기우는 것을 지라고 규정한다. 인한자도 지한자도 아닌 대중은 이 도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으나 그것을 지각하지 못한다. 도를 체득한 참된 군자는 드문 것이다. 천지의 도는 만물을 키우면서도 인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이는 종자 키우는 힘이죠. 자연의 변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로 만물의 그 힘이 영향을 미치게 한다. 성인처럼 인위적인 지도는 하지 않는다. 이야말로 성대한 덕이고 대업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이 생성 발전 변화의 한없는 연속, 그것이 여기다. 하늘에 있어서 1월 성진의 상은 건을 나타내고 땅에 있어서 한천초목의 육성은 곤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역의 변화를 통찰하고 미래를 예지하는 수단이 점인 것이다. 사람은 점을 수단으로 하여 변화에 대처하고 그것에 의해서 음양에 역묘하고 불가사의한 작용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여기 지금 이 내용이 지금 그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요. 설명을 아주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지금까지 5장이었습니다. 예, 오늘이 2020-112 뭐죠? 3 이거 안 적어놓으면 다음 주에 몰라요.